안녕하세요. 맘에즈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 지난 금요일 무슨 날이었을까? 민주항쟁 기념일이요. 맞아. 6월에 민주항쟁이 일어난 날이었어. 2021년 작년 군사 쿠데타에 반발해서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국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온 사건이 있었어. 지금도 항쟁 중이야. 그리고 2022년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한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지. 그래서 또 전쟁이 시작됐어. 미얀마 민주항쟁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이 두 사건은 우리나라의 비슷한 근현대사를 떠올리게 하기도 해.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유를 손에 넣기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떠한 시련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 민주 항쟁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6월 항쟁은 6월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해. 17년 6월 10일부터 근데 항쟁이 뭐길래 계속 6월 10 항쟁 막 이래요? 항쟁이라는 거는 뭐에 맞서서 싸운다 이 소리야. 그때 우리는 뭐에 맞서서 싸웠어? 독재에 맞서서 싸운 거야.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된 이 운동이 바로 6.10 민주항쟁이야. 이 항쟁은 박종철이라는 사람이 고문을 당해서 사망한 사건, 그리고 4.19 호원 조치, 이한열 사망, 이러한 사망이 도화선이 돼서 6월 10일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이 된 거야. 그럼 그 당시에 상황은 어땠고 이 세 사건이 과연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게.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1979년 10월 26일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를 했었어. 그 뒤에 사망하고 나서 최규하라는 대통령이 잠시 우리나라를 민주화로 이끄는 듯 했는데 그 다음 누가 또 군사를 몰고 왔을까? 일본? 아니, 전두환 전 대통령.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나라의 실권을 뺏어버렸어. 이게 바로 1212 사태라고 하는 거야. 이후에 전두환이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이 됐고 1981년 제12대 대통령까지 연임을 하면서 계속 독재 정치를 이어간 거야. 예전에는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머리 기르지 말라면 기는 사람은 다 잘라야 되고 이랬는데. 맞아. 그리고 처음에는 착하다가 자기가 착하니까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기만 하면 다 잘 듣는다고 생각되니까 막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독재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생겨가는 게 아닐까요? 그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장기 집권을 하려다가 국민들이 시위를 해서 물러났었고,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도 17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을 했다가 사망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전두환 대통령도 또 계속 장기 집권을 하려다가 물러난 이런 사건들.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 자유에 억눌려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가 난 거야. 그런데 1987년 1월에 박종철이라는 대학생이 경찰에게 엄청 모진 고문을 당하고 끝내 숨진 아주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어. 그런데 전두환 정부가 이 책임을 안 지고 겉보기식으로 처벌을 쬐끔하고 이 사건을 축소하고 숨겨버린 거야. 은폐했어. 그해 5월에 이 사건이 은폐되고 축소됐다라는 게 밝혀지게 돼. 그런데 이렇게 고문을 했던 경찰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을까?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어. 이 고문을 한 5명의 경찰 가운데 2명만 처벌을 받고 3명은 숨졌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더욱 화가 난 거야. 그런데다가 여기에 이한열 사망사건까지 더해지면서 민주항쟁이 시작되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4.13 호원 조치라는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당시에 투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 누가 뽑아? 우리. 그래, 우리가 뽑아. 국민들이 뽑지. 근데 당시에는 유권자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대신 뽑아주는 거야.
그럼 국회의원이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들만 마구잡이 놓지 않아요? 그렇지.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들을 뽑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가 직접 투표를 하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요청을 했어. 그랬는데 1987년 4월 13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을 바꾸겠다라는 개헌의 논의를 미루겠다면서 일명 4.13 호원 조치를 발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들이 요구한 거를 거부한 거지. 아직까지는 국민 직선제는 안 돼, 이렇게. 너희들의 요구를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여기에다가 5월 중순에 경찰이 박종철 공문치사 사건을 숨기려고 한 사실이 또 밝혀졌고, 그리고 1987년 6월 9일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는 그 정부에 항의하다가 이한열이라는 대학생이 경찰이 쏜 체류탄에 머리를 맞고 뇌사 상태를 빠지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 시위를 하던 도중에 경찰이 던진 체류탄에 머리를 맞고 사망을 한 거야. 그 사건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지. 6월 10일에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니까 정부가 이 시위를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했어. 그러니까 경적 이렇게 차를 다니면서 빵빵빵빵 이렇게 울리지. 그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시위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버스와 택시에 경적을 전부 다 떼라. 이런 명령을 내려갖고 이게 빵빵하는 그 경적을 전부 다 차에서 없애버리기도 했었고, 또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와서 시위를 하지. 그러니까 지하철을 시내에서는 정지를 못하게, 정차를 못하게 다 통과를 시켜버리고 이런 것도 강제로 해버린 거야. 그랬는데도 효과가 없었어. 이 시위를 주도하러 온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거리로 몰려나와서 민주항쟁이 시작이 된 거야. 직선제를 해달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직선제를 해달라. 그리고 민주화와 자유를 달라. 이 요구가 전국으로 퍼져나간 거지.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직선제를 해주겠다 하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어. 그리고 6월 27일에는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는 그 국민투표가 진행이 됐고,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93.1%가 직선제를 하기를 원하면서 이 법이 통과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선제를 하고 있지,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지. 그리고 같은 해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투표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눈물, 그리고 헌신, 죽음, 이런 걸로 결국에 결실을 이뤄낸 거지. 이게 바로 6.10. 대단하다, 우리 국민. 그렇지, 대단하지. 6.10 민주항쟁 사건이었던 거야. 이렇게 6월은 호국 보훈의 날이야. 6월 6일 현충일도 있었고, 6.25도 있고, 6월 민주항쟁도 있고, 이런 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야. 민주항쟁이 6월 10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 10일에 이제부터 우리나라 싸워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다해야겠어요. 고마운 마음 가져야 되겠다. 그래. 국민을 대단하게 생각하며 살아야겠어요. 우리 국민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래, 맞아.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 끝에 거둔 이 결실이야. 6월 10일 민주항쟁, 이 사건이 우리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결정적인 계기로 뽑히는 이 사건인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된 거지. 만약에 이때 민주화가 안 됐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시위를 안 벌이고 죽음을 불사르지 않았다라면 국민들이 자유가 없었겠지. 그래서 선조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런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일궈낸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오늘은 6월 10일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당시 상황과 그리고 도화선이 되었던 새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6월 10일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사건은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4.13 호원조치, 이한열 사망이었어. 그리고 6월 10일 민주항쟁은 바로 어느 대통령 때 일어났던 사건이야?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의 군사 정권에 항쟁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어. 자, 오늘도 모두 수고했어요.